정치덕 비서실장이 직접 여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내 친오빠다. 2번이나 확인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친오빠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불가역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는 물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자, 오빠가 친오빠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게 이제 모든 것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게 이제 돈 문제를 넘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과 관련된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가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제 예. 댓글에서 민주당이 너무 안 보호해준다는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지금 공익제보자로 1호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했지만 지금 좀 지켜보시면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민주당에서 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네, 하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하자라는 이런 네. 이제 그 의견으로 좀 네, 받아들이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명태균 국정 개입이 결국 산단까지 국가산업단지까지 갔다라는 내용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좋은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땡겨가지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 좋아.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란 놀랍게도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일일이 보도자료 문구를 불러줍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라는 말을 넣고 네.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 방위산업 원자력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쾌거.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창원시 원팀 되어 1군 갑진 성과물 해놓고 네네. 이렇게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산단 최종 후보지를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강 씨에게 세부적인 문구를 일일이 불러주며 첨삭까지 지시했고 창원시가 국가산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남은 김영선 의원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인이 저 내용을 먼저 알고 제작물로 현수막을 다 만들으라고 했다. 보좌관이면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인이 저걸 알고 미리 지시했다는 것을 보좌관도 안 돼요. 근데 보좌관도 안 된다. 근데 저기에서는 3월 15일 날 발표했고 3월 14일 날 저걸 만들려고 이제 했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경남 MBC 10월 7일자 방송 뉴스를 보세요. 뉴스데스크. 7일이요? 경남 MBC 10월 7일자 뉴스에 보면 네. 3월 15일로부터 44일 전에 이미 저 산단과 관련된 대외비 자료가 김영선 의원의 직원으로부터 SNS에 올라온 내용이 나옵니다. 44일 전에요? 4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러니까 저 자료는 이제 강혜경 씨가 3월 14일 날 만들라고 했던 명태균 씨로부터의 그 통화 관련된 내용을 저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명태균 씨가 저기에 관여해가지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김영선 의원의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는 아까 지금 정기한 편의가 말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 그게 그쵸?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껴가지고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자기가 이제 뭔가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다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명태균 씨의 정보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산업단지 자체를 명태균 씨가 만들었다는 데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명태균 씨가 자기가 여사나 네. 누구한테 해가지고 창원 의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모양을 만들어냈다면은 이건 정보력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국정농단입니다. 정보력까지는 어떻게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실제로는 양평 고속도로 휘게했듯이 똑같은 수법으로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스픽스가 최초로 네. 명태균 대표의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머나. 본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판단이요? 이거는 대박. 진짜 중요한 대박이다. 진짜 나 이거 예상을 못했네. 김영선 의원이 국가 산단을 유치를 해요. 그 기획을 내가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풀릴 수도 없고 박한수는 그린벨트 창원 시장은 무조건 국가 산단이 들어와야 되고. 자,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인용해서 쓰십시오. 기획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사실 내가. 우리가 사전에 대본을 보고 하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난 전혀 그냥 정보력이냐 없는 거예요. 사전 기획이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획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우와. 역시 바람이 아니라 산이네. 그러니까요. 야. 그럼 바람은 국정농단인 산을 거예요? 어? 국정농단 아니에요? 뭐 어떻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기획을 민간인인
이런 사람이 하고 그걸 대통령실과 얘기가 돼서 미리 알아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44일 전에 이미 그것은 알고 대책회의를 의원 사무실에서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시청 공무원과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와. 대표가 함께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기획을 했다고 한 거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취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그 산단 유치와 관련된 어떤 지역이 선정될 것이며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사무실을 아예 차려놓고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집기가 네. 특정한 공간으로 다 옮겨지면서 그곳에서 개발 사업까지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검찰이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고 검찰이 덮어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끼리는 새로운 걸로 알지만 창원에 가보면 국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지금 안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저기서 이제 대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빠졌거든요.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원래는 이제 신청서에는 대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 있었는데 실제 그 15일날 발표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동업, 북면, 대산면 네. 요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그리고 원래 그 307만인가 그렇게 예. 제곱미터인가 헥타르인가 이게 100만 평. 예. 예, 신청을 했다가 엄청나네. 340만으로 이제 되면서 어쨌든 대산면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산면에 땅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다 항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 항의를 이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이 명태균 씨한테. 예, 이쪽 그 김영선 쪽과 명태균 씨 라인에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 산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그럴까요? 왜 소문 갖고. 샀을까? 왜 대산면을 샀을까? 그러니까 그 소문을 누가 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지금 이것도 말하면 잘못하면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고소도 한다고 할까봐 내가 명확히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아까 이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터뜨린 그 말과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그 저기 김영선 의원을 김해로 보낼 때, 김해로 가라 그럴 때 저기 처음에 나온 보도는 지역 맞춤 공약을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부분 뻔한 거예요. 지역 개발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거 어찌어찌 해볼 거니까 그거 믿고 김해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설마 이런 얘기 또 뭐 그때 그 선거 앞두고 비상경제회의다 뭔가 해가지고 아 그런데 하나 끼워 넣기 하려는가? 우리는 그런 정도의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맥이 다 있어. 이게 이미 의창에서 써먹은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발표 전에 이 대산면이라 그랬습니까? 빠져나간 데가. 네네. 예, 안 된 데가. 예, 그랬는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그것이 빠져나간 정확한 2개 지점을 찍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단순한 정보력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도 기획을 했다 그러고 왜 대산면이 빠졌는가도 다 알아요. 내가 보기에. 알아요. 명태균 씨는. 미리 알고 있었대요. 전부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질문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원희룡 장관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사진 집어넣어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이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거든요. 네. 원희룡 장관 여러분 아시죠? 양평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네. 양평 땅 그 휘게 종점 막 했잖아요. 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뭐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내막을 어쩌면 제대로 우리가 취재하고 또 검찰이 수사하다 보면 어쩌면은 그동안의 의혹으로 갖고 있던 양평고속도로 휘게 만든 거라든가 네. 국가 이 기타 이 국정의 이권에 개입했던 부분들도 일정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전 장관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장면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고요. 정상적인 절차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획안을 가져온 것을 심지어는 지금 자 이 구획을 누가 정했느냐 최초에 그 대책회의를 창원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빼고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 장관이 이 정도 되면 왜 여기에
명태균이 나오는지는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공적으로 자신은 어떻게 했던 아, 명태균 씨가 왜 그렇게 새벽까지 칠불사에 김영선 의원을 데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공천으로 하려고 했던 게 세비반띵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유, 당연하죠. 진짜 해먹을 결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해먹을까 하는 사람들만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 알고 정보 있고 기획도 가능하니까 야 여기에다 땅 사 너희 큰 돈 벌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익도 특정인에게 갖겠죠. 아니 그리고 왜 시청 공무원이 왜 김영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 왜 명태균이라고 하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거기에 끼일 이유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산당과 관련된 회의를 하냐고요. 진짜 하도 이해가 그 안 소문이 되잖아요. 많이 나니까 네. 창원시청 공무원이 모 정치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기꾼들만 모여 있는 것 같더라. 아이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야 되는 자리에 너는 이 땅 사, 너는 이 땅 사. 바깥에 하도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세상에. 꼭 사기꾼 집단 같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국힘 쪽의 관계자한테 얘기 들었죠. 그만큼 창원어창에서는 국가 산단과 관련된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그 제가 충청북도 경제자유청의 자문위원이거든요. 그 저기 뭐냐 자문위원들 그 저 결성식하고 자문회의 하는데 한 번도 안 갑니다. 전화가 와도 안 가요. 네. 오해받기 싫고 제가 뭐 항공산업에 대해 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연락이 자꾸 오는 건데 거기서는 외국 기업이나 국내 항공업체들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전직 의원으로서 그런 데 끼면은 이런 데 방송 나오기가 불편해진다고. 그 일체 관여를 안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요즘 지역입니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산업단지 하나 유치한다 그러면 이게 비리냐 아니냐보다도 지역은 목숨을 거는 데라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양보를 받거나 뺏어 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저기 뭐 이런 사업 벌리기 좋아하고 온갖 그냥 저 남발하는 거 좋아하는 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다 이런 첨단 산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명태균 씨랑 우리가 스픽스에서 여기서 인터뷰할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뭐라고 명태균 씨에게 질문했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후진이란 말은 지금 제 표현이지만 김영선 씨 같은 의원을 왜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공천도 그렇게 또 받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 질문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위 10%에 컷오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왜 후지냐 그 사람은 일 잘해가지고 산단도 유치하고 엄청나게 돈 많이 그랬죠. 뭐 그때 내가 첫 번째 산업단지 들은 네, 얘기가 그 그 시점이야.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걸 하는데 뭐가 그 사람이 능력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산단도 유치하고 엄청 능력이 좋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을 하위 10%에 넣었을까요?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산단을 유치하는 과정에 뭔가 비리가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김영선의 능력으로 그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를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알고 명태균도 알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하위 10%에 넣어요? 그럼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바타로 하기에 딱 이게 안 좋은 맞는 거예요. 사람이었을 수도 근데 이 있는 부분은 거죠. 우리가 아직은 우리 추론이라는 걸 전제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권 개입도 아직은 확인된 건 없죠. 아직은. 저는 뭐 그러니까 주변에 저 이제 땅 산 거 땅 사라고 말이야. 했지.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사무실 옮긴 거는 팩트잖아요. 그건 확인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 의미냐 여기까지는 아직은 종대행님 너무 자세히 묻지 마시고 어쨌든 지재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쨌든 뭐 소문을 많이 냈던 거고 뭐 사무실이 뭐 있다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본인은 아무렇게나 한 이야기인데 희생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국가 산단을 창원 어창 가면서 그 고향 비슷한 데가 빠졌어요. 아, 피해를 보고 충청도가 당연할 거 아닙니까? 국가 산단은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4군데.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한 걸 밀어붙이고 이제 따냈는데 그 계획을 본인이 했다고 하고 김영선 의원이 따왔는데 그걸 누가 도와줬느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특별히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양평 게이트로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야 그러면은 국가 산단 결정하는 거를 그냥 아무나 야 여기 해줘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사인이 가서 그럼 지도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하자고 하고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로 선출직 의원 중에 한 사람은요. 대산면의 땅을 사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겠어요. 자, 이런저런 상황들이 창원에 벌어져 있으니까 이건 100% 스캔들로 가요. 스캔들로 간다. 예, 그 내부의 이익과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짜여지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물론 지역에서는 산단을 지키고 싶겠지.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는 봐야 예. 되지만 그러나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온전할 수가 이게 어떻게 이게 저기 앞으로 모든 언론이 다 취재 붙을 그럼 건데. 창원으로 오면서 어디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걸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충청도는 들고 일어나라. 아니 그런데 충청도는 네. 이런 거 뺏기는 전문대요. 뭐든 지금 준다 그럴 때 안 시민분들 받았다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아이고 그것도 충청남도까지라고도 조금 더 나가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예. 지금 정치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비판하다가 싹 다 들어갔어요. 네. 명태균한테 비판도 하지 않아. 이건 뭐냐? 홍 시장도 지금 쏙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몰라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만 떠들고 있고 정말로 다른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침묵으로. 김재원 최고가 자극하지 마라. 인질이 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실에서 혹시 오달을 한 거냐? 아니 물론 난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이 윤핵관 통해서 지금 저 대응 지침도 있겠죠. 있기야 있지만은 자기들 보신입니다. 우선은. 아니 홍 시장이나 김재원 저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도 심지어는, 보세요. 이준석 처음에 각세우는 듯하다가 완전히 그 명태균 씨랑 한편 먹고 지금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또 어떻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다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엮이기 싫다는 거야. 엮이기 싫다는 거.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얘기라고 뭐 이게 저기 명태균이 한번 그냥 카운터 펀치 날리니까 이게 뭐 그냥 동네 똥개 마냥 그냥 그럼 여당은 깽깽거리고 그럴 수 있다 치면 그럼 야당이 이게 기회잖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국감을 봐야죠 이제. 네, 확실하게 해가지고 봐야죠. 탁 대책이 되치게해야죠. 다들 이렇게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범인인 건데. 저는 그러면. 보세요. 페이스북에 그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배고프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뭐 진보 너네들은 우리들 나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배고프다, 힘들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2번이나 썼어요. 뭐 태양정신 얘기도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더니 이제는 뭐 내가 그 뭐 연탄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 말이 진보한테 한 말이 아니라 보수한테 한 말이었어요, 사실은. 너네 나 빨리 뭐 줄 거 빨리 주고 내 입을 다물게 해. 이제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뭐 먹은 거야? 그때 모르죠.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소리 기자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수는 줄 거 다 준다. 진보는 줄 거 안 주니까 시끄럽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을 향해서 소리를 한번 내고 내 오빠 그 카톡 한번 공개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샥 정리가 되잖아요. 나 배고파.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순진한 멍청한 이쪽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그들은 다 서로 알아듣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수는 건달이고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자, 혹시 페이스북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하 구별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요. 보도되는 언론, 단독 보도하는 모든 언론사에 명태균 대표가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고 그래서 반론을 짓도록 하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공대 플레이를 방송에서 독고다이가 뭡니까? 나홀로 플레이. 네, 나홀로 플레이. 그래서 단독 플레이. 특공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옴짝달싹 못하고 이 사람 입에만, 이 사람의 페이스북에만, 이 사람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명태균 씨의 입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 친오빠 변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뉴스타파처럼 사실을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해왔던 행동, 짓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또 주장해요. 아이,
아니, 명태균 씨는 200개의 캡처 카톡은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200개의 캡처 카톡이 있다니까요. 예. 자기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상황 따라서 내가 말을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저렇게도 해줄 수 있어.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2,000장의 체리따봉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200개는 정말 대단한 거야. 내가 오빠 한번 보여줬지 그건 에피타이저감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이라고 말했어. 이건 A라고 말했어. B라고 말했어. 친오빠라고 했어. 뭐 윤석열이라고 말했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캡처된 이것만 보여주면 너네는 다 죽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무기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대단한 말은 아닌데 명태균 현상이다. 예, 예.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이 명태균의 입을 바라보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 현상은 명태균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일단은 오히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언론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이면에는 명태균이한테 뭘 바라기 때문이거든. 기대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단기 필마로 나서서 그 힘센 대통령 내와 여당의 최고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기술 좀 보여줘. 이걸 나는 듣고 싶고 보도하고 싶어. 네. 이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나온 영화 조커에서 착하게 살려다가 세상의 부조리에 좌절해가지고 악당으로 돌변하는 조커가 나와. 네. 주인공이. 그러게 왜 주인공이냐. 이런 컬트 영화에서는 세상이 미쳤을 때는 저런 악당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그 영화의 줄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악당인 건 맞고 허풍쟁이인 건 맞는데 그 실력을 한번 보여줘 하고 또 열광한다니까. 네. 그게 바로 명태균 현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자, 선님께서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명 씨가 이렇게 협박성 말을 하는데 검사들 뭐하니 이렇게 했는데 자, 용산 국힘은 아무 소리 안 해. 자, 검찰도 그럴 것이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무슨 말을 했냐. 검찰에서 명태균 씨 압수수색하면서 핸드폰 몇 개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깡통폰이라고 해서 돌려주지 않았냐. 근데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자기 핸드폰에 이만큼 자료 있다고 잘난 척하면서 2,000개 뭐 얘기하고 200개 얘기하고 오빠 카톡 계속 간다 이런 얘기했으면 결국은 그때 검찰이 가져간 핸드폰 말고 많은 정보를 딴 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앉아서 말했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검찰 지금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맞아. 이게 바로 우리 검찰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 불기소하는 거 보세요. 그 불기소 이유를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얘기를 쓰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김건희 여사를 그냥 옹호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도 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아까 김종대 의원이 우리 강혜경 씨 관련해서 그 성관이 수사 요즘 뭐 대검도 관여하고 뭐 잘한다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 바뀐다 말해서 속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걱정인데 이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다고요.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자, 명태균은 아마 시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요. 집단적으로 최면 상태, 용산, 국힘 그리고 검찰까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같은 유튜버 그리고 민주당 떠들어 봐라. 시간 가면 끝이지 라고 하면서 다른 이슈가 나와서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나라 걱정하는 분도 많고요. 네. 이 부분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옛날에 검찰은 기본은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위에서 개입했을 때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예 그것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뭐 조카 조작했다. 당연히 없습니다.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